안녕하세요. 사팩 1학년 4반 조채원입니다.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을 통해 페르미 추정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 추정이란 이탈리아계 미국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로부터 기인했으며 어떠한 문제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과 논리적 추론만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략적인 근사치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페르미 추정은 추측하여 각 구하기라는 의미로 게스티메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서 사상 최초의 핵무기 폭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폭심에서 10km 떨어져 있던 페르미는 핵폭탄이 터지자 폭발로 일어난 바람에 종이조각을 찔러 날려보냈습니다. 페르미는 충격파가 지나기 이전, 도중, 나중에 각각 작은 종이조각을 1.8m 높이에서 떨어뜨려 종이조각이 2.5m 날아갔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핵폭탄의 위력을 구해냈습니다. 페르미는 이러한 방법을 시카고 대학교 강의 도중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피아노 조율사는 몇 명일까? 라는 문제를 내면서 말이죠. 학생들이 답을 하지 못하자 페르미는 1. 시카고의 인구는 약 300만 명이다. 2. 가구당 구성원은 약 3명이다. 3. 피아노 보유율은 10% 정도라고 하자. 4. 피아노 조율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가정한다. 5. 조율사가 조율하는 시간은 이동시간을 포함해 2시간 정도이다. 6. 조율사는 하루 8시간, 주 5일, 1년에 50주 동안 일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인구는 300만 명이고 3명이 한 가구를 이루므로 시카고에는 약 100만 가구가 있다. 피아노 보유율이 10%이므로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는 약 10만 대이다. 피아노 조율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가정했으므로 시카고의 피아노 조율은 연간 10만 건이다. 피아노 조율사는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하루에 8시간 일하므로 피아노 조율사는 하루에 4대의 피아노를 조율할 수 있다. 조율사는 주 5일, 1년에 50주를 일하므로 조율사 한 명이 1년에 조율할 수 있는 피아노는 1000대다. 따라서 시카고에 있는 피아노의 조율사 수는 100명이다. 실제 피아노 조율사의 수도 페르미가 추측한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학적 사고를 통해 간단하게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페르미 추정은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한 수식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에서 제시된 문제의 답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찾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페르미 추정은 고도의 수학적 내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간단한 산술과 기본 상식, 그리고 논리적 사고력이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습니다. 페르미 추정은 짧은 시간에 합리적인 가정과 논리적 가설을 사용해 대략적 추정치를 얻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정보가 많을수록 유리하니 아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커지는 불확실성을 줄여줄 휴대용 정보 추출기가 바로 페르미 추정입니다. 저는 페르미 추정이 또 어떤 우리의 일상에서 사용될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페르미 추정은 기업의 입사 면접 질문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페르미 문제처럼 단번에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느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업에서 이러한 생각으로 페르미 추정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보고 페르미 추정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수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보다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저의 창의성을 드러내려 마침 먹고 싶은 치킨을 주제로 페르미 추정을 시도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치킨을 먹을 사람은 몇 명이 될까?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대부분 2주에 한 번 정도 치킨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중 치킨은 저녁 시간대에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니 약 4천만 명 정도는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2주에 한 번 치킨을 먹는다면 약 300만 명은 오늘 치킨을 먹는 날일 것입니다. 그중 저녁에 치킨을 먹는 사람은 약 200만 명을 좀 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으로 치킨을 먹는 사람은 2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직접 페르미 추정을 해보니 글로 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수학적 사고를 필요로 하고 꽤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페르미 추정이 평소 궁금했던 것과 관련이 있길래 찾아보았습니다. 땡땡 집회 100만 명이 모이다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시위나 집회가 열렸을 때 기사마다 보도되는 인원이 달라서 항상 헷갈렸었는데 이러한 집회 참여 인원도 페르미 추정을 기반으로 측정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너비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인데요. 이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포함하여 세는 방법은 연인원 방식, 오직 자리를 계속 지킨 사람만 포함하여 세는 방법을 특정 시점 최대 인원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주최 측에선 연인원 방식을, 경찰의 경우 특정 시점 최대 인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르미 추정은 우리 삶 가까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르미 추정에 대해 살펴보니 저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수학 지식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항상 문제를 풀 때 약간의 추측을 해 이건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닌가 했지만 추측도 수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추정을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수학적 사고가 많이 필요해 조금 어려웠지만 뭔가 그럴싸한 값이 나오면 괜히 뿌듯해지고 논리적이게 보여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를 실제 수학에서도 활용하면 좀 더 수학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단점이라면 페르미가 수학자 페르마와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도 몇 번을 잘못 썼는지 셀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생긴다면 꼭 페르미 추정을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꼭 한번 페르미 추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피타고라스 생각 수업 독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